대안의 생태계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국해양연구원 연구팀을 따라가 보았다. 우선 GPS를 이용해 지표로 삼은 지역을 찾아내는데 일정한 지역의 생태를 관찰해야 정확한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면 여기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얘들이 이번 여름에 6월달에 산란해서 가입된 애들이거든요. 대한갯벌 생태 회복의 지표가 되는 생물 중 하나가 바로 갯가재라 불리는 쏘기인데, 당시 집단 폐사했던 녀석들이 다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고 직후인 2008년 1월과 비교해보면 쏘개체군이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태안갯벌이 어느 정도 회복돼 간다는 증거. 말리포 해수욕장의 궁극수, 즉 암석 틈에 스며있는 물의 잔존류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유료오염은 물 같은 경우야 워낙 빨리 회복이 되고요. 단 이제 기름이 오래 잔류하는 퇴적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사고 초기 수준으로 오염이 된 지역들이 국지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보이는 기름이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만 보면은 이제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고 이전에 그 건강한 상태로 아직 회복은 되지 않고 있고요. 약간의 회복의 징후는 보이고 있는데 사고 이전 상태로 완벽하게 돌아가 있지는 않고 극심한 변동을 겪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빚은 재앙과 관계없이 지구의 움직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아직은 미약하지만 상처 위에도 조금씩 새살이 돋고 있다. 이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건 더디지만 자연 그 자체의 치유력뿐이다. 태안군 소원면 통계항. 모처럼 항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요즘은 한창 전복 밥으로 쓰는 미역 수확 시기인데, 사고 직후 자연산 미역도 큰 타격을 당했지만 다른 생물에 비해선 그나마 회복 속도가 빠른 편. 하지만 이 역시 오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기 때문에 미역 하시는 분들은 많이 손해를 많이 보셨죠. 근데 여기 사람들 죽어라. 그렇다고 보상이 나오고 그렇잖아. 전쟁이야 전쟁. 진짜 전쟁이지 뭐. 보상이라고는 아직 한 푼도 받아보도 못했고. 맨날 준다고 말로만 준다고 하지. 이런 멋진 전망을 거느렸는데도 이 횟집은 지난 10월부터 손님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혹시나 손님이 올까 싶어 고기는 사다 놓았는데 결국 팔지 못해 손해만 보았다고 한다. 지금은 고기가 연근의 배들이 안 잡히니까는 큰 배들이 멀리 나가서 잡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배들은 뭐 이쪽에 있지 않고 안흥 쪽에 같은 데 다 있으니까는 구하기가 힘들죠. 구하기가 힘드니까 또 고깃값도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죠. 기름 터지기 전보단 고깃값이 내가 필요한 고기를 살라고 하면은 약 한 70%, 80% 정도 오르는 가격에 샀으니까요. 제살깎기식으로 적자를 보는 상황인데 보상 문제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횟집을 운영하며 파돌이 어촌계장을 맡고 있는 최장열 씨는 지난 3년간 보상을 받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 놓았다. 서류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무슨 이런 장부, 이렇게 쓴 장부라든지 영수증 전부 다 해서 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전혀 깜깜무소식이니까요. 대형 해양 유류 오염 사고가 났을 때 IOPC라는 국제유료 오염 보상 기금의 보상을 받게 되는데 피해 사정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 국제기금이나 허웨이 쪽에서 그 피해 조사를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이 기본적인 이제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IOPC 쪽에서는 자기 매뉴얼만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피해 주민들이 마련할 수 없는 증거 자료를 요구하면서 또 그것도 그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돼서 그 피해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지금 3년 넘게 1월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당장의 생계도 문제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열심히 살아갈 의욕을 잃게 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기름 터지고 나서 5분인가 6분인가 생을 마감하셨는데, 자살하셨는데, 아마 그분들 심정도 그때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제가 이해가 가요. 그 막막함.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형태가 그런 생각을 먹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놓은 사람만 벌써 5명. 기름 유출 사고는 단지 환경의 재앙만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28살인 성익현 씨의 아버지도 그 5명의 희생자 중 한 사람이다. 수협 정년 퇴직 후 퇴직금으로 전복 양식장을 시작했다가 기름 유출 사고 막대한 피해를 보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자 2010년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큰 걱정 안 하셨는데요. 계속 늦어지니까 뭐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그러니까 갈수록 더 힘들어 하셨죠. 아버지가 시작하신 전복 양식장을 어떻게든 다시 잇고 싶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게다가 졸지에 집안의 가장이 되고 보니 우선은 하루하루